안녕하세요. 유지현입니다. 뉴플릭스 유지현 오독오독 특수교육 용어 사전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좀 더 즐겁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개론책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걸 한 10여 번 읽고요. 그 다음에 학원 강의를 필요하시면 듣고, 그 다음에 어디 이동하는 수단이 있었을 때에 제 강의를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짜는 항상 별 가치 없이 미루거나 안 하게 되는데요. 공짜, 공기 같은 것도 공짜 아닙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필요할 때 공기처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잘 아십니까? 저도 요거 몇 편 봤는데요. 이 잘생긴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화면입니다. 어, 이 줄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아서 어디죠? 이 안쪽이? 그냥 감옥이죠. 감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눈 표정을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입이나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웃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옥 안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이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뭡니까? 격리하는 거죠. 격리. 격리는 무슨 뭐 서류하는 그런 격리가 아니고 격리. 이렇게 음,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있는 애들은 뭐 사형시키는 것보다도 저는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뭐 한 50년, 뭐 100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격리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격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와 관련된 특수교육적인 용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격리와 관련된 격리하다 특수교육 관련된 타임아웃입니다. 시간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것에서 너를 꺼낸다, 끄집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너 지금 거기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 너 그렇게 즐겁게 있는 상황에서 즐거운 그 시간을 끄집어내버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를 거기서부터 격리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아웃이라고 하는 거 밖으로 빼나가는 거죠. 너 나가. 시간 너 나가. 무슨 시간이에요? 뭔가 즐겁게 지내고 있는 너 지금 강화에 의해서 뭔가 즐겁게 지내고 있지 너 그거 쫓아버린다 뭔가 격리해서 막아버려서 널 막음으로써 더 이상 즐겁지 않게 하겠다 옮긴다는 겁니다. 뭔가를 옮긴다는 것들 아웃 빼낸다는 거죠. 타임아웃의 정의 보겠습니다. 강화가 제공할 수 있는 상황 주로 이 강화가 제공되는 상황이라는 제공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제공된도 상관없습니다. 강화가 제공된 상황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건 주로 대부분 다 기쁜 상황, 즐거운 상황, 바람직한 상황, 원하는 상황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부터 물리적으로 뭐예요? 물리적으로 여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격리시키는 행동 중재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거를 물리적으로 격리시킬까? 격리시키는 이유. 빈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행동의 발속을 줄이는 것은 벌이라 그랬습니다. 벌 중에서도 여기서는 혐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어떤 곳에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벌의 일종이 됩니다. 뭐가 부적벌의 일종이다? 타임아웃은. 타임아웃은 뭐의 일종이다? 부적벌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적벌의 일종인 타임아웃은 크게 배제 타임아웃과 비배제 타임아웃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화, 벌, 타임아웃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즘 그 교육의 전략을 사용할 때, 무슨 전략을 쓰라고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잘 쓰면 전략이라든가 교수 방법, 어떤 문제 있을 때도 대부분 잘 기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이 바로 강화, 벌, 타임아웃, 다음에 나오는 속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 행동에 대한 거, 차별 강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까지 알 수 있냐면은
긍정적 행동 지원, PBS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연결되어져서 가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행동 수정이라든가 행동 관리, 응용 행동 분석 이런 부분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탄탄하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아웃의 유형, 배제 타임아웃하고 비배제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배제시킨다.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배제는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강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에서 아예 격리시켜, 아예 풀 아웃 시키는 겁니다. 꺼내내버리는 거, 너 거기서부터 못 보게 하는 거야. 아예 못 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배제 타임아웃은 특정 환경이나 상황에 존재는 하지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배제 타임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배제 타임아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보는 거 자체, 사람이 있으면 아예 볼 수 없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떨어져서 볼 수는 있게 해주는 것이 비배제 타임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볼 수는 이렇게 있게 해주는 것이 비배제 타임아웃입니다. 예를 들어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배제 타임아웃이나 교실 뒷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은 비배제 타임아웃이다.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배제 타임아웃. 뒷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은 비배제 타임아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예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하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교실 밖으로 나가 있으면 아예 이 아이가 교실 안에 선생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완전히 이게 배제 타임아웃입니다. 근데 뒷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은 아예 여기까지 나가는 것처럼 교실 뒤에 서 있는 것이니까 여기 뒤에 서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선생님을 보고 수업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배제 타임아웃과 비제 타임아웃의 핵심이에요. 과목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목생활은 완전히 사회생활로부터 격리하는 거니까 배제 타임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목생활이라는 것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배제 타임아웃입니다. 일반인들 볼 수가 없어요. 면회 와서 보는 것은 그나마 뭐 굳이 억지로 우긴다면 면회 시간이라는 것은 비배제 타임아웃 정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타임아웃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특징, 문제점, 뭐 교육에서의 고려점,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타임아웃은 격리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아이는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가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면은 오히려 뭡니까? 더 비교육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안 됩니다. 타임아웃도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부쩍 벌이었잖아요. 벌이었기 때문에 벌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벌이었어요. 벌을 좋아하게 만드는 건 곤란해. 왜? 내가 격리 시간이 길어지니까 수업 안 하니까 훨씬 좋아. 그건 뭐야? 선생님은 벌을 주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애한테 뭡니까? 강화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 격리 시간이 지나치게 되면 애를 뭡니까? 애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요즘 같은 때는 지나치게 이 학생이 상처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오랜 시간 격리하면 자존심, 교육적인 거에서 비교육적이고 인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측면에 체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 오랜 시간 격리시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격리 시간이 길어지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타임아웃을 좋아하면 비교육적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강화의 영향력이 커서 애가 둘이 떠드는 걸 너무 좋아해. 얘 단짝이야. 그래갖고 얘네 둘이 떠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떠드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수록 얘네들을
떨어뜨려 격리시키는 거. 그럴수록 얘네들은 떨어뜨려 놓는 거, 떨어뜨려 놓는, 찢어 놓는 거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알았어요, 조용히 할게요, 다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강화와 제공이 얻을 수 있는 강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싶지 않을 때에 타임아웃에 의한 중지 효과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너 엄마 말 안 듣면 집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엄마 말 안 듣는 것도 뭐 싫지만 집 나가는 게 더 좋아. 그럼 알았어, 말 안 듣고 집 나가버리는 이런 타임아웃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죠.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거, 베개 타임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마도 싫고 그래서 더 집 나가고 싶은데 너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해야 그건 뭐가 됩니까? 베개 타임아웃이 아니라 애한테 강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타임아웃도 상대의 마음에 따라서 상대의 관심거리에 따라서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타임아웃 중재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뭐 인위적 강화, 자연적 강화 이런 거 설명드렸고요. 벌, 정적 벌, 부적 벌, 타임아웃, 배제 타임아웃, 비배제 타임아웃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속어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 이런 걸 알면 응용 행동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BS 뭐라 그러죠? 긍정적 행동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수교육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 중재 전략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면 거기에 윤리적인 철학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서 교육 중재에 대한 걸 논술식을 쓸 때 이걸 잘 활용해서 써지면 좋은 답안이라든가 면접에서도 요 감초처럼 잘 활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행동 수정이라든가 행동 분석, 뭐 행정 관리,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쪽에는 전부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필요할 때 임용고사 학원에서 강의 듣고요. 또 제 강의는 굳이 시간 내지 말고 이동하면서 버스라든가 지하철 또 친구들과 잡담하거나 카페에서 잠깐 모바일로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정리해 나가거나 또는 제 걸 공부하고 또 그걸 기억해서 다른 수업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